자, 오늘은 경우의 수만 하면 되네? 나 근데 날이 더우니까 너무 힘들다. 진짜 미치겠네. 학원 처음 오늘 딱 1시에 딱 들어왔거든? 1시에 시작을 했는데 에어컨을 내가 원래 보통 22도에서 23도로 맞춰놓거든, 학원 안에. 안 그러면 추워. 그러고 그걸 맞췄는데 한 30분이 지났는데 여전히 더워가지고 오늘은 20도에 맞춰놨어. 숨이 계속 막혀. 근데 문을 열어놓잖아? 그러면 여기 서 있다가 문 밖에 딱 한 걸음 나가는 순간 숨이 턱 막혀. 너무 더운 거 오늘. 죽겠어 진짜. 큰일 났어. 그리고 넌 앉아서 그냥 보기만 하니까. 자, 경우의 수.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서 중간에 멈추면 멈추는 데까지가 숙제.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합시다. 언제 아직 안 왔네? 조금 늦는데. 버스가 좀 늦게 오나 봐.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정의부터. 경우의 수의 뜻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특정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가짓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우의 수를 풀어놓은 말이야.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가짓수. 확인됐죠?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내일 나랑 같이 퇴근할 사람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던져준 거야. 얼른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야? 내일 나랑 같이 퇴근할 사람을 찾자라는 상황이 벌어졌지?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골라야 되겠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대상 한 명만 골라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1번 안민혁, 2번 송우진, 3번 마경록. 그러면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 송우진이냐 안민혁이냐 마경록이냐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고급스럽게 포장을 한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퇴근할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송우진, 마경록, 안민혁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겠지? 즉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우의 수야. 즉 가짓수가 몇 가지냐? 보기가 누구냐는 상관이 없어. 가짓수만 골라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지개라는 게 존재를 하겠지. 무지개의 색깔 몇 개? 알아? 오. 그랬을 때 그 무지개에서 색깔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7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이야.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는 그냥 나열되어 있는 전체 상황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가짓수를 찾는 게 바로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인되니? 그랬을 때 그 특정한 상황이라는 녀석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특정한 상황이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만 존재하는, 나랑 같이 퇴근할 사람,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나랑 같이 퇴근할 사람을 고를 건데 화목에 나랑 같이 퇴근할 사람, 월수금에 나랑 같이 퇴근할 사람,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한 다양성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경우의 수를, 가짓수를 찾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냥 몇 가지야 하고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를 골라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들 중에 골라야 되고 뭔가 특정한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가 상황에서 고르는 가짓수인데 이 상황이 복잡해지게 됐을 때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계산법이라는 녀석이 이제 특정하게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계산법은 크게 2가지 상황으로 나눠지게 돼. 어떻게 할 거냐?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되는 합의 법칙과 경우의 수끼리 곱하게 되는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말 그대로에 대한 직관적인 의미야.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더하는 거야. 경우의 수끼리 더하는 거지. 곱의 법칙은 경우의 수끼리 곱하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찾지는 않아.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다양한 상황들이 합쳐져서 복잡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계산을 할 때 더할래, 곱할래라는 선택지를 주게 되고 그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계산을 해내는 것이 바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더하게 되는 경우 이거는 어떤 때 사용하게 되느냐? 쉽게 얘기를 해보자고. 쉽게 생각을 하자. 내가 지금부터 상의를 입고 나갈 거야. 옷장에서 상의를 고를 거야. 근데 옷장을 딱 열어봤더니 내 옷장에는 티셔츠가 2개가 있어. 그리고 남방이 3개가 있어. 그러면 총 옷이 몇 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5벌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난 이 5벌 중에 결국 하나를 입으면 되는 거잖아. 즉 티셔츠 2개 중에 하나를 2개 중에 골라도 되고 남방 3개 중에 골라도 되는 거지. 그러면 티셔츠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남방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내가 밖에 상의를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는 티셔츠 또는 남방을 입으면 되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지금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우리는 경우의 수끼리 더하게 된다. 확인돼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티셔츠가 2개 있고 남방이 3개 있지. 그랬을 때 티셔츠를 반드시 입어야 되리란 법이 있어? 남방을 반드시 입어야 되리란 법이 있어? 없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티셔츠만 입고 남방을 버려. 그래도 돼, 안 돼? 되지. 남방을 입고 티셔츠를 안 입어도 되지. 다시 말하면 이것들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적어도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적어도 하나를 골라라.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다시 말하면 A 또는 B라는 상황에 도착하게 되면 A 또는 B라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B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끼리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 주사위가 있어. 그때 2의 배수가 나오게 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래, 2, 4, 6이니까 3가지가 되겠지.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 6이니까 2가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주사위를 한번 던질 거거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 그럴 거야.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잖아. 2의 배수가 나와도 되고 3의 배수가 나와도 되는 거지. 2의 배수가 나오는 거 몇 가지? 3가지.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럼 이 2개를 뭐 하면 돼? 더해서 총 5가지 경우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이야. 확인되니? 근데 생각해보잖아. 2의 배수 쪽에서 6이라는 존재는 3의 배수도 될 수 있지. 여기도 포함되고 3의 배수도 포함되지.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도 세고 이쪽에서도 세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한 번만 세줘야 되겠지? 그럼 이럴 때는 그 양쪽에 겹치게 되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 하나잖아. 그러니까 2가지에 3가지를 더하면 5가지인데 이렇게 세버리면 6이 2번 들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한 번을 빼서 4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2가지, 3가지가 나왔어? 더해서 총 5가지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겹치는 숫자가 있을 때 겹치는 숫자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그런 계산들. 그게 바로 기본적인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 곱의 법칙이라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느냐? 둘 다 필요한 경우야. 둘 다 필요한 경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영어를 사용해서 쓴다면 A와 B가 모두 필요하다 해서 A and B라는 상황으로 만들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걸 일상생활에서 접목시킨다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옷을 입고 나갈 거야. 난 상의와 하의를 입어야 돼. 그럼 상의는 남방 뭐 이런 종류 상관하지 말고 5종류가 있고 하의는 4종류가 있어. 그럼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고 나가야 되는 경우의 수. 외출할 때 복장을 갖춰야 될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상의 5가지잖아. 하의는 4가지잖아. 2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9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상의하고 하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응? 아니 그냥 상의만 입고 나가면 하의만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 잡혀가.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의도 필요하고 하의도 필요하지.
둘 다 모두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5가지, 4가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즉,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A라는 상황이 있고 B라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거 둘 다 필요한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나? 이런 경우를 체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의와 하의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둘 중에 하나만 입으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둘 다 필요하지. 이러면 상의의 경우의 수와 하의의 경우의 수를 찾아서 곱하면 되겠구나. 근데 내가 상의만 입고 나갈 거야. 남방 입을까 셔츠를 입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입을 수 있어. 그럼 남방이냐 셔츠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 둘 다 필요해? 아니잖아. 이럴 때 더하면 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판단해. 하나의 상황이 벌어졌어. 그럴 때는 그냥 개수를 하나씩 세보면 되겠지. 근데 지금처럼 복합적인 상황이 벌어져. 여러 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거 경우의 수를 더할까 곱할까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확인돼? 그럼 말로 한번 떠들어 볼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려봐. 자, 1부터 10까지 숫자 카드가 1부터 9까지 9장의 카드가 존재할 거야. 내가 여기서 두 자릿수를 만들기 위해 카드 2장을 뽑을 거야. 그러면 2장을 뽑아야 되지. 1부터 9까지 카드 중에 뽑아야 되잖아. 2장을 뽑을 거야. 처음 뽑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처음 카드가 나오게 되는 경우. 10의 자리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9개. 1부터 9까지니까. 그러면 중복 사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1의 자리에 필요한 카드의 숫자는 뽑을 수 있는 카드의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겠지. 한 장을 앞에서 썼으니까. 그럼 10의 자리는 9가지, 1의 자리는 8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두 자리 숫자 만든다 그랬잖아. 10의 자리랑 1의 자리 둘 다 필요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둘 다 필요하지. 그러면 나오게 되는 이 경우의 수 9가지랑 8가지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수가 몇 종류인지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더할래 곱할래를 계속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기준 자체가 둘 다 필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었을 때 또 다른 표현으로 또는이라고 얘기를 했지. 문장을 읽었을 때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더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거나라는 말이 나와도 더하면 되겠구나. 확인됐죠? 그 다음에 and라고 하는 게 고백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둘 다 필요한 거라고 그랬지. and라는 말 한국말로 바꾸면 이고라고 해도 되고 동시에라는 말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표현들이니까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보이면 바로 더할래 곱할래를 판단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없다라면 아까 전에 두 자릿수 만들 때처럼 그런 얘기가 없다라면 이거 둘 다 필요하나? 하나만 있어도 되나? 이걸 계속해서 고민해 보면서 경우의 수를 찾아줘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일단은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장 직관적으로 쉬운 경우의 수들 몇 가지를 해결을 해 놓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150쪽을 먼저 볼 거거든. 자, 150쪽에다 우리 체크 하나만 하고 갈 거야. 150쪽에 9-1번에 딱 보면 괄호 1번에 빨간색으로 사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맞죠? 그 사건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특정한 상황 있지? 특정 상황 자체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여러분들 책에서는 뭐라고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을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쉽게 줄이면 그냥 하나의 상황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경우의 수 뭐라고 돼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가지수다라고 얘기를 했지. 다시 말하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좋아. 그럼 요거까지 딱 체크해 놓고 나면 바로 옆에 있는 828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바로 여러분들 보고 찾을 거야. 3 미만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 그랬지? 3 미만이면 가능한 숫자 뭐 있을까? 1 아니면 2지.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아니면 2란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가지? 2가지구나. 자, 그럼 829번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짝수 2, 4, 6이지? 몇 가지? 3가지. 자, 830번 사의 약수 뭐 있어? 1, 2, 4. 주사위에 던져서 1, 2, 4, 4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럼 자, 밑에 있는 831번부터 833번까지 바로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찾자. 1부터 10까지 써져 있는 상태야. 맞죠? 그 공줄 중에 하나를 꺼낼 건데 7 이상이래. 몇 가지? 4가지. 잠깐만. 네? 이제 들어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4의 배수래. 뭐 있어? 4랑 8. 몇 가지? 2가지. 자, 833번. 소수라고 써져 있잖아. 맞지? 예. 이거 뭐야? 소수. 소수가 아니라 소수. 약수가 2개인 수. 그럼 누구 있어? 제일 작은 애 누구? 2. 3, 5, 7. 끝이야? 예. 그렇지. 2, 3, 5, 7. 그래서 몇 개? 4가지. 확인됐어요? 자, 그럼 834번 이제 보잖아? 위에 있는 문제와의 차이점이 834번, 5번 보면은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라고 돼 있지. 이제는 동전이 2개로 늘었지. 다시 말하면 상황 자체가 몇 개가 된 거야? 2개로 늘어난 거야. 즉 사건이 2개라는 얘기야. 동전 2개를 던졌으니까 첫 번째 동전을 던지는 사건, 두 번째 동전을 던지는 사건, 2개의 사건이 됐는데 동시에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첫 번째 동전과 두 번째 동전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겠지. 동시에라는 말이 없더라도 동전을 던졌어. 첫 번째 동전을 던지고 두 번째를 안 던질 수 있나?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다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짓수와 두 번째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짓수들끼리 뭐하라는 얘기야? 곱의 법칙으로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로 같은 면이 나온대. 어떻게 되면 돼? 앞앞이 나오거나 뒤뒤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몇 가지 경우가 나와? 2가지 경우가 나오겠구나. 그럼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뒤거나 뒤앞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몇 가지? 2가지. 단순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836번 또 보자고. 유민의 집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버스 노선은 4가지, 지하철 노선은 2가지가 있대. 박물관까지 갈 때 다음에 구하래.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거 몇 가지? 4가지. 지하철? 2가지. 자, 버스 또는 지하철이지. 2개를 다 타고 갈 수 있어? 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타고 가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한다.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자, 그럼 837번. 이번에는 1부터 15까지가 있어. 3의 배수가 적힌 카드 몇 가지? 이걸 3, 6, 9, 12, 15 하면서 세야 되냐? 그냥 15를 3으로 나눴을 때 목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5가지. 7의 배수는요? 2가지. 그럼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지? 몇 가지? 7가지. 자, 그럼 838번. 3종류의 우유와 5종류의 빵이 있어. 우유 중에서 한 종류를 고르는 건 3가지. 빵을 고르는 건 5가지. 자, 우유와 빵을 각각 한 종류씩 고르래. 그럼 이제 말을 생각해봐. 우유 골라야 되지. 빵도 필요하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이번에는 각각 고르라고 했으니까 둘 다 필요하지. 그러면 앞에서 고른 우유의 경우의 수와 빵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둘 다 필요할 땐 곱해라. 맞죠? 그러니까 몇 가지? 15가지. 그렇게 판단 내리는 거야. 쉽지? 자, 그럼 바로 밑에 839번. 첫 번째 주사에서 3의 배수 나오는 경우는 2가지. 소수 나오는 거는 3가지. 그럼 첫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소수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3의 배수랑 소수가 둘 다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곱해야 되겠지? 몇 가지? 6가지. 자, 그 다음 840번. 서로 다른 동전을 2개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던질 거야. 그러면은 동전 2개잖아. 첫 번째 동전과 두 번째 동전. 첫 번째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왜? 앞 아니면 뒤. 두 번째 동전도 앞 아니면 뒤. 2가지지. 그러면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거잖아.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전이 모두 필요해? 하나만 있어도 돼? 모두 필요하니까 2가지와 2가지를 뭐 할 거야? 곱해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자, 그럼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이번에도 주사위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지? 몇 가지? 36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6가지, 두 번째 6가지니까. 맞죠? 그러면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지는데
그럼 동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 아니면 뒤니까 2가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6가지. 더하면 되겠지?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그래, 요 얘기들 하는 게 첫 번째야. 사건과 경우의 수.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는. 그래,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이제 이게 뒤로 하자고 넘기면 152쪽.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냐면 총 3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9-4번에 보면은 한 줄로 줄 세우기. 9-5번에 보면 무슨 상황이야? 자연수의 개수 세는 거. 그 다음에 9-6번을 보면 대표를 뽑는 경우 나오지.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거 케이스 나누기 시작하면 10가지 케이스가 넘어. 문제 유형이 10개가 넘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뒤로 넘겨보잖아. 당장 155쪽에 유형 2번을 보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야. 하나 나왔지? 그 다음 유형 3번은 교통수단 물건 택하는 건 아까 해봤으니까 특별한 거 없잖아.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수를 택하는 거 마찬가지로 다 별거 없는데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가면 되냐? 유형 7번 길 택하기, 길 찾기 문제 하나 또 추가요. 그 다음에 유형 8번 최단거리 문제 하나 또 추가요. 유형 9번 한 줄로 줄 세우는 거. 근데 이 한 줄로 줄 세우는 게 유형 9번에서는 그냥 한 줄로 세우지만 유형 10번에서는 특정 자리를 고정해서 세울 거고 유형 11번에서는 이웃해서 세울 거고 유형 12번에서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겠지. 아니네? 이웃해 세우는 걸로 그냥 끝났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이렇게도 나뉠 거고 유형 12번은 색칠시키지 유형 13번은 자연수의 개수 0을 포함하지 않고 14번은 자연수의 개수 0을 포함해서 세우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세분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 모든 유형들을 우리는 다 하나씩 일일이 확인하면서 외울 거야?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아우르는 문제를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 규칙들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그 규칙에 맞춰서 얘는 이런 규칙과 비슷하게 적용이 되겠구나. 이런 규칙으로 적용하면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돼. 그렇지 않고 이런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렇게 해서 외우기 시작하면은 외워야 될 유형이 최소 10개가 넘어. 그걸 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확인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의 독해력을 믿어서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맞지. 넌 외워라 그냥. 그러니까. 그럼 너만 잘하면 우리 솔직히 문제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가보자고. 확인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게 될 텐데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고등학교 방식으로 수업한다 그랬죠? 순열과 조합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기호의 구체적인 성질과 뭐 자세한 디테일한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 가서 하자. 오늘 그거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순열과 조합이라는 기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계산법 2개를 가져올 거야. 그래서 이 2가지를 맞춰서 문제에 접목을 시키는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구체적인 성질이나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활용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서 해보자고요. 지금은 일단 뜻과 계산법 2가지의 포인트를 맞추자고. 자, 그래도 대략적인 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자체를 모두 뭉뚱그려서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 모두를 놓고 지금부터 한 줄로 서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뭐 맨 앞에 송우진이 와서 줄을 쭉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맨 앞에 송우진이 오는데 두 번째 줄에 갑자기 경록이가 와서 줄을 또 쭉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줄을 서지는 일렬로 쓴다라는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구성하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줄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줄 세우기를 할 때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도 있을까?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 봐. 세 자리 숫자의 종류를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 얘도 폭넓게 얘기하면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겁니다. 왜?
숫자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릿수를 만들잖아? 그러면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이면 어떤 숫자가 만들어져? 모르지. 123이 될지 321이 될지 자릿수를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런 식의 디테일을 입혀주는 거야. 100의 자리 숫자를 처음 뽑고요. 두 번째 10의 자리, 세 번째 1의 자리를 숫자를 뽑는다라면요. 1, 2, 3을 순서대로 뽑으면 123이라는 순서가 만들어지겠죠. 3, 2, 1을 뽑으면 321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로 누구를 먼저 뽑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숫자가 만들어지니까 전혀 다른 순서대로 줄을 나열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확대 해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의 상황에다가 끼워 맞추기만 한다면 모든 유형을 순열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순열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를 쭉 읽어봤을 때 뽑는 순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다? 순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뽑는 순서를 좀 다르게 뽑아버리면 전혀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겠는데? 라는 판단이 있으면 순열로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묶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 내가 지금부터 분필을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할 거거든? 분필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건 순열일까 아닐까? 분필이 이렇게 있거든? 색깔별로? 이걸 가지고 줄을 세울 거야. 그럼 이건 순열일까 아닐까? 누굴 먼저 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필 색깔의 조합이 만들어지지. 전혀 다른 색 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열이 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여기 있는 책장에다가 지금부터 서로 다른 책, 서로 다른 과정의 책을 꽂아 놓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꽂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책장의 책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런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순열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순열이라는 녀석을 문장을 읽고 순서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만들어질까? 아닐까? 이걸 계속해서 판단을 했을 때 다른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이건 순열로 취급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져갑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요. N 느낌표. 우리 수준에 딱 맞잖아, 느낌표. 자, 두 번째 방법은 NPR.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N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거든? N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N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리고 이 기호를 읽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읽게 되느냐?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즉, 느낌표라고 읽지 마시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No.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NPR이라고 써져 있죠? 얘는 뭐냐면 앞에가 N이고 뒤에가 R이거든? 마찬가지로 이 P라는 기호를 쓰는 거야, 대문자 P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게 되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N개 중에서 지금 앞에 있는 숫자의 개수에서 R개, 뒤에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을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마찬가지로 NPR이라고 읽지 말고
아, 이것도 퍼유라고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 뮤테이션 R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즉 P가 퍼뮤테이션이라는 글자의 약자로 쓰인 거예요. 퍼뮤테이션이니까 당연히 P겠지? for 아니야? 퍼 웃어? 이 새끼가? 퍼뮤테이션 할 때 그 P. 그래서 퍼뮤테이션 R. 그러면 결국에 두 가지가 똑같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관점은 맞는데 둘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전체 다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일부분만을 사용할 거냐 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아래 멤버가 작아야겠네요. 그렇죠.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잖아. 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를 뽑으래. 미친놈 아니야? 안 되겠지? 원래는 퍼뮤테이션 말고 파이라는 기호가 하나 더 있거든? 걔는 가능해.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7개를 뽑을 수도 있어.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일부 학생들만 배울 거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전체 N에서 R개를 뽑을 거니까 당연히 N이 더 크겠구나. 물론 N과 R이 같아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으로 기억해야 될 게 만약에 NPN이라고 썼어.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결국에 뭐랑 똑같느냐? N 팩토리얼하고 동일한 결과야. 요거 하나 추가로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N은 어떻다? R보다 크다. 즉 크거나 같다. 정확히 말하면 같을 때 이렇게 해석해라 라는 얘기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읽고 그러면 얘가 뽑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게 눈에 보였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야. 전부 다 필요해? 일부만 필요해?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내가 0부터 9까지라는 0 말고 1부터 9까지라는 9개의 숫자가 존재를 할 거야. 9개의 숫자를 가지고 3장으로 내가 3자릿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9개 전부가 다 필요해? 아니지. 일단은 먼저 그거부터 고민하자. 3장을 가지고 3자릿수를 만들 거거든? 그러면 이 3장이 뽑는 순서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져 같아져? 달라지지. 이거 순열이구나. 근데 9장 전부가 다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 중에 3개만 필요한 거야? 일부만 필요한 거지. 그럼 우리는 뭘 쓰면 돼? 퍼뮤테이션이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근데 내가 9장의 카드를 가지고 9자리 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일단은 9자리 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에 다른 숫자가 만들어지니까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지. 순열인 건 내가 확실해. 근데 9개 다 필요해? 아니면 일부만 필요해? 다 필요하잖아. 그럼 이럴 때는 뭐 한다?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맞춰서 나눠가면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돼. 우리는 팩토리얼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 거냐면요. N 팩토리얼은 쉬워. 처음에 N이 나오겠지. N에서 숫자 1을 빼. 또 빼. 계속 빼. 얼마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빼서 나오는 모든 숫자를 다 곱하면 그게 팩토리얼의 계산법이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퍼뮤테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n-1, n-2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 나갈 거거든? 이때 이 숫자의 개수가 r개가 되게 곱하면 되는 거야. r개만 곱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4 팩토리얼이라고 했어. 어떻게 계산하면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5 팩토리얼이라고 했어. 어떻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120.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내가 이번에는 5p3이라고 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쭉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3이지? 3개만. 그러면 여기까지 3개만. 확인돼요? 그래서 얼마? 60. 그럼 이번엔 이렇게 7p2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7부터 숫자 2개만 곱하면 되지? 그럼 뭐만 나오면 돼? 6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42.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선택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 아까 전에 우리 처음 예를 들었던 거 생각해봐. 내가 상의를 입고 나갈 거라 그랬지. 셔츠가 2개, 티셔츠가 2개, 남방이 3개. 자,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쪽에 2개, 이쪽에 3개 있었잖아. 그러니까 2개, 2가지, 3가지를 합쳐서 5가지예요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상황들 자체를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도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자고. 2자리 숫자 만들 거거든. 2자리 숫자. 1부터 9까지의 숫자 카드가 9장이 존재를 해. 9장의 카드를 가지고 2자리 숫자 만들 거야. 그럼 우리 10의 자리에 필요했던 숫자 카드가 몇 종류였어? 1부터 9까지였잖아. 10의 자리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잖아. 2자리 숫자 만들 거니까. 몇 가지? 9가지. 근데 1의 자리는 썼던 카드는 못 쓴다 그랬잖아. 8가지. 그래서 2가지가 다 필요했지? 9 곱하기 8에서 72가지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걸 지금부터는 여기 순열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9장의 카드에서 2장을 사용해서 2자릿수 만들 거지. 그럼 난 2번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첫 번째 뽑은 카드와 두 번째 뽑는 카드가 달라지면, 순서가 바뀌면 전혀 다른 숫자가 만들어지니까 다른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지. 아, 요놈 순열이구나. 전부를 사용할 거야? 일부를 사용할 거야? 지금 문제. 9장에서 9장 다 사용해? 2장만 가지고 2자릿수를 만들 거잖아. 일부만 쓰겠구나. 그럼 뭐다? 퍼뮤테이션이구나. 그러면 전체 9개 중에서 2장을 순서대로 나열할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9 퍼뮤테이션 2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9 곱하기 8 얼마? 그래, 아까 했던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 계산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런 식의 계산을 해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열과 조합이다. 그래서 이 기호 자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기호를 사용해서 숫자 계산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연습 좀 해보자.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 문제 풀기 하기 쉬워지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순열에 대한 얘기 말고 하나를 더 해야 되거든, 우리? 이번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 조합이야. 두 번째는 조합. 자, 순열에서는 2개가 나왔었잖아, 맞지? 그럼 조합에서도 몇 개가 나오겠어? 2개가 나올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조합은 감사하게도 하나만 나올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합은 뽑기입니다. 뽑기.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뽑기.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했고, 조합은 끼라고 얘기를 했지. 조합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순열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 순열은 뽑는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질 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지. 조합은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순서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연결을 지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인기 투표 같은 거, 학교에서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 하잖아?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이 뭐야? 반장이고, 두 번째 득표한 사람이 부반장. 요새도 그러니? 요새는 반장 따로 뽑고 부반장 따로 뽑니? 아, 옛날에는 그랬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투표를 막 해. 입후보할 사람 해서 후보들 막 나오잖아. 1등으로 득표한 사람 반장. 그 다음 2등, 3등이 부반장. 이런 식이었거든? 그때 구조를 따라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이 반장. 그 다음이 부반장이잖아. 맞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을 먼저 부르는 거야. 그러면 먼저 부르고 나중에 부른 사람이 부반장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먼저 부른 사람을 먼저 뽑겠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잖아. 순열이야. 근데 이번에 이런 거.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부 하고 싶은 사람 하면은 첫 번째 뽑히건 마지막에 뽑히건 똑같은 배드민턴부지. 맞죠? 상관이 없잖아. 똑같은 부원이니까. 그럼 첫 번째 송우진이 뽑히나 두 번째 마경록을 뽑았어. 첫 번째 송우진, 두 번째 마경록, 세 번째 현시우야. 자, 너네 셋 배드민턴부 했어. 근데 갑자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첫 번째 경록이, 두 번째 송우진, 마지막 시우. 순서를 다르게 뽑았어. 그래도 어차피 똑같이 배드민턴부지.
그럼 누가 먼저 뽑히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경우에 쓰는 게 바로 조합이야. 순서 상관없을 때. 그러면 실생활에 연결을 지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반장, 부반장을, 회장, 부회장을 뽑고 싶어. 순열이겠지. 근데 빵 셔틀을 뽑을 거야. 그러면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조합이야. 이런 식의 얘기로 접근이 가능한 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청소당무 뽑을 거야.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이야. 왜? 청소당무 뽑을 거잖아. 누구나 다 뽑히면 청소해야 되는 거잖아. 먼저 뽑히는 사람은 뭐 특혜를 주고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런 경우들. 뭐 학급 임원을 뽑을 거야.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야. 그건 뭐야? 순열. 반장, 부반장. 순열. 근데 뭐 동아리, 배드민턴부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뭐야? 조합.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조합을 할 때 이때는 기호가 하나밖에 없거든? 왜냐면 생각해봐. 10명 중에서 10명을 다 뽑을 거야. 그럼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잖아. 의미가 있어 없어? 다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가 다 데리고 가는 경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전체를 다 보는 게 없고 조합에서는 N개 중에서 R개를 특정하게 일부분을 뽑는 경우밖에 없어. 확인돼요? 그리고 C라고 써놨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읽을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N, C가 아니라 콤비네이션 그리고 R입니다. 확인돼요? 그리고 이 기호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개 중에서 전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이게 콤비네이션이라는 기호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요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할 거야. 퍼미테이션 봐봐.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후 순서대로 나열이지. N개 중에 R개 뽑는 게 뭐라고 그랬지? NC, R이지. 그 다음에 뽑아놓은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지.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R 팩토리얼이야. 두 개 곱하잖아? NPR이야. 와우. 이런 게 이제 성질로 등장하는 거거든?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 몰라도 상관없어. 지금 우리 이런 거 몰랄 때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알자고. 확인됐죠? 자, 그럼 얘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외우면 되는 거야. NC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등등등 해서 가는데 이 숫자가 R개를 먼저 쓰는 거야. 확인돼? 마치 뭐랑 비슷해? 퍼미테이션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를 나눠. 뭘로 나누느냐? R 곱하기 R-1 곱하기 등등등 해서 1이 나올 때까지 R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얘기야. 확인돼? 마치 여기 보면 돼. 우리 NCR 찾고 싶었지? NCR에다가 R 팩 곱하면 NPR 되지? 이걸로 나누면 NCR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계산이야. 그럼 실제로 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여기에 송, 그 다음에 마, 현, 안, 이 5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확인됐죠? 우린 여기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2명을 뽑아서 청소시킬 거야. 자, 전부 다 나열해 볼 거야. 그러면 2명을 뽑아서 청소시킨다. 어떻게 돼야 돼? 송, 마. 4명만 하자. 너무 많아. 송마 뽑아도 되지. 또 송현, 또 송안, 또 마. 송은 안 돼? 마송 뽑으면 안 돼? 마송은 위에랑 거랑 똑같지? 뽑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현, 마안, 마지막 현안.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 2명을 뽑을 거잖아.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지. 맞아요?
결국에 기호로 쓰면은 4C2, 4 콤비네이션이란 얘기야. 실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3. 맞죠? 그리고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6가지가 나오지. 계산하는 방법 맞아. 근데 도대체 이걸 왜 나누고 뭐지 싶잖아. 맞지? 그거 지금부터 설명했으니까 잘 봐. 잘 들어봐. 아까 우리 나열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서 걸러냈잖아. 이거 원래 2명을 뽑아봐. 청소시킬 거 하면은 송마, 송현, 송한을 뽑으면 마송 뽑아도 될까 안 될까? 사실 나올 수 있는 경우야.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 지금 경우는 카운팅을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숫자 세면 안 된다 그랬지. 왜 안 된다 그랬어? 얘랑 얘가 겹칠 거니까. 똑같은 경우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송현도 어때? 현송이랑 겹치지. 얘도 안송이랑 겹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원래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 곱하기 3. 사람을 2명 뽑을 거니까. 첫 번째 4명, 두 번째 3가지. 그래서 총 12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근데 송마, 마송 똑같은 거잖아. 2가지가 모여서 하나로 취급해야 되지. 마찬가지지. 마찬가지지. 전부 다 어떻게 돼? 반토막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로 나는 거야. 확인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2명이 아니라 3명을 청소시킬 거야. 그러면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4가지, 3가지, 3명, 2명 해서 뽑아 놓겠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겹치는 애들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몇 가지가 겹칠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자, 이제부터 해보자. 겹치게 되는 게 일단 송마현 뽑았다고 쳐봐.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누구겠어? 송현마. 똑같겠지. 그 다음에 마송현. 그 다음에 마현송. 똑같겠지. 그 다음에 현송마. 그 다음에 현마송. 똑같겠지. 이번에는 몇 가지가 겹쳐? 6가지가 겹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까처럼 똑같이 2로 나누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6가지가 겹치잖아. 누구로 나눠줘야 돼? 6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번에. 아까는 2가지가 겹쳤으니까 2로 나눠줬고, 이번엔 6으로 나눠주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매번 할 때마다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가 겹치는지에 따라서 나눠주는 숫자가 다 다르잖아. 그럼 골치 아프니까 이제 생각을 잘 해본 거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2가지가 겹치는 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더니 뭐가 됐냐면, 어차피 내가 송마 뽑을 거지. 송마랑 마송이랑 겹칠 거잖아.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잖아. 그럼 뭐야? 2팩이잖아.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할 거니까. 그래서 2팩. 그럼 여기 6가지는 송마현, 결국에 이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다 겹친다는 얘기잖아. 그럼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뭐가 돼? 3팩토리얼. 그럼 3팩토리얼 계산하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몇 가지? 6가지. 그럼 6 대신에 3팩을 하자. 3팩토리얼을 하자. 그럼 4명이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뭐 하면 되겠어?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R명을 뽑았잖아. R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만큼 다 겹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R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확인되냐 안 되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연산법을 전부 다 확인하고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조합하지. 그럼 이 조합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때겠어? 전체 중에서 일부를 뽑을 건데 뽑았을 때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을 때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조합이라는 녀석이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게 될 거거든. 잘 들어봐. 우리는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원이 하나가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점이 있어. 확인되니? 자, 6개의 점으로 나는 지금부터 직선을 만들 거야. 그러면 직선이 결정되는 결정 조건, 어떤 데 직선이 결정되죠? 점이 2개를 이으면 되겠지. 그럼 6개의 점이 다 필요해, 우리? 이 중에 2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2개의 점을 내가 뽑았다고 치는 거야. A, B를 뽑나
BA를 뽑나 상관이 있어 없어? 같은 직선이지.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직선의 경우의 수는 6개 중에 2개의 점을 뽑기만 하면 이어버리면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뭐야?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 확인되니? 그러면 이번에는 반직선 만들 거야. 반직선은 어때? 마찬가지로 2개의 점이 필요한 건 맞지? 근데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르니까. 아, 그러면 2개가 달라지니까 이건 뭐야? 퍼뮤테이션이구나. UP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확인돼요? 그럼 나 이번에 삼각형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삼각형. 그럼 점 몇 개 필요해? 3개. 그러면 그 3개의 점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만 고민하면 되지.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B랑 같아 달라? 같은 거잖아. 어떻게 읽느냐의 차이만 생기는 거니까. 그럼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다? 조합이다. 뭐 하면 돼? 6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이 필요해. 6C 3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나 사각형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6C 4. 왜? 4개의 점 뽑을 건데 점 순서 상관없으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응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삼각형 만드는 경우의 수, 육각형 만드는 경우의 수, 직선 만드는 경우의 수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상황에 맞춰서 써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로 나눠서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확인돼요? 좋아.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천천히 가보자. 153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153쪽에 9-4번에 보면은요, 843번 보이죠?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어요. 4명의 학생을 843번은 한 줄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학생이 한 줄로 쓸 거야. 맞죠? 우리는 이제 사람을 뽑을 거란 말이지. 줄 세우는 애들을.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번엔 상관이 있지. 순열이야. 근데 4명의 학생이 있는데 4명을 다 쓸 거지. 전체를 다 세운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팩토리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4 팩토리얼. 그러면 4, 3, 2를 곱하면 되겠지? 몇 가지? 24가지 경우의 수가 바로 나옵니다. 라고 체킹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니? 자, 그럼 두 번째 봐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2명을 뽑은 다음에 한 줄로 세울 거야. 뽑기만 한다라면 분명히 순서가 상관이 없을 거거든? 근데 그 2명을 뭐 한대? 한 줄로 세운다 그랬잖아. 그럼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세우는 거지? 퍼뮤테이션 쓰면 되겠지? 그래서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돼? 4 퍼뮤테이션 2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계산은요, 4 곱하기 3만 하면 되겠지. 숫자 2개만 쓰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세 번째. 4명 중에 3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운대. 마찬가지로 한 줄로 세울 거니까 순서 상관이 있지? 3명이 필요하지? 일부를 뽑은 거지? 뭐라고 써? 4 퍼뮤테이션 3. 그러면 뭐가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숫자 3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24가지. 확인됩니까? 야, 그러면 이거 이제 읽을 때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 계속 읽기 좀 귀찮지? 그러면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냥 수업할 때 M팩, 뭐 3팩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 그냥 3팩 읽으면서 그냥 따라가도 돼. 마찬가지로 퍼뮤테이션도 그냥 P, 콤비네이션은 그냥 C, 뭐 3C2 이러면 3 콤비네이션이구나. 4P3, 4 퍼뮤테이션 3이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줄여가면서 천천히 따라가. 뜻만 알고 있으면 돼. 뜻만 잘 기억해 놓고 그냥 평소에 쓸 때는 그렇게 써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어디로 내려오게 될 거냐? 우리는 848번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1, 2, 3, 4, 5 5장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맞죠?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래. 자,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카드 한 장 뽑고 다시 한 장 또 뽑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처음 뽑은 카드와 두 번째 뽑은 카드, 만약에 처음에 내가 1 뽑고 두 번째 2 뽑았어. 이거랑 처음에 내가 2 뽑고 두 번째 1 뽑았어. 같은 숫자가 만들어져? 다른 숫자가 만들어져?
다른 숫자가 만들어진다고 봐도 되겠지. 왜? 처음 뽑은 거를 10의 자리, 두 번째 뽑은 걸 1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12냐 21이냐 숫자가 달라질 거니까. 다시 말하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순열이구나. 근데 5개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2장 일부를 사용할 거지? 그럼 당연히 뭐다? P, 퍼뮤테이션이다. 그럼 이번에 이 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 5P2로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예요? 5 곱하기 4를 해서 계산한 게 얼마? 20. 이렇게 정답에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849번 여러분들이 해봐. 3장을 뽑을 거래. 지금 안민이 반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럼 안민이 형 849번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돼? 5P 4? 3? 5P 3 계산하면 얼마 나와? 그렇지 60까지 그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와 853번으로 와. 자 4명의 후보가 있을 때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안민엽이면 부회장은 안민엽으로 고정이네? 회장이 될 수 없잖아. 그러면 경우에서 완전히 달라지겠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 그냥 4명 중에서 무조건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잖아. 그러면 회장을 먼저 뽑힌 애가 회장, 두 번째 뽑힌 애가 부회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뽑는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 회장과 부회장 결정할 거니까 순서가 상관이 있어. 그 상황에서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2명만 필요한 거지? 일부분을 뽑을 거야. 결국에 퍼뮤테이션 P란 얘기지? 어떻게 쓰면 돼? 4P 2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야? 12가지.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 2명이래. 먼저 뽑힌 대표가 특별한 대표야?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거는 뭐라고 써? 4C2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4C 계산 어떻게 할 거야?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뭐 한다? 2 곱하기 1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계산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확인돼요? 자, 그럼 바로 밑에 855, 56 두 문제 보이죠? 해봐. 알죠? 수홍 오늘 영어 가냐? 마 영어책은 챙겨왔냐? 영어책은 챙겨왔어? 와. 너 캐주얼 반이지? 알았어. 그냥 알았다고. 선생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수학책은 놓고도 영어책은 잘 챙기고 다니는 걸 아시니까. 이럴 때 나는 수학책을 안 챙겨왔다고 화를 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영어책이라도 챙겨왔으니 다행이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네 일이었어도 너한테 화를 내라고 했을까? 자, 5명의 후보가 있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이니까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지? 그럼 이번에 나와 있는 855번은 5P 3으로 쓰면 되겠지? 성현아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 그렇지. 정답 60. 제대로 확인. 자, 이번엔 대표 3명이잖아. 순서 상관 있어? 그러니까 뭐야? 5C 3을 하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숫자가 3개 써야 되니까 그럼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쓱쓱쓱쓱 해서 몇 가지? 10가지. 여기서 그럼 계산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알려줄게. 잘 봐. 5C3 계산할 때 10이지. 5C2 계산해 볼 거거든? 5 곱하기 4 2 곱하기 1로 나누지. 얘도 10이네? 맞지? 그러면 어떤 경우가 10이 된 거냐면 여기 숫자 보잖아? 2개 더하면 얼마야? 얘랑 똑같아지잖아? 같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7C6을 계산하래. 누구랑 똑같을까? 7C1이랑 똑같아. 숫자가 커지면 좀 도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성질이야. 근데 그냥 해. 성질 얘기 안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왜인지, 왜 똑같은 게 나오지? 라고 궁금해하면 선생님이 그냥 고등학교 가서 증명할 거야. 지금 요거 증명하기 시작하면 너네 여기 멘탈 나가.
어려워.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공식을 쓰는 거 정도까지만 우리는 알고 가는 걸로 이번 수업 정리할 거야. 혹시 알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알고 있고 잘 쓰는데 문제 없으면 2학년 이렇게 마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줄 가능성은 있겠지. 근데 힘들면 굳이 몰라도 되는 거라 넘어갑시다. 어쨌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열과 조합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 문제 풀 때 내가 건너뛰었거든? 뭐 건너뛰었냐면 846번 건너뛰었다? 지금 우리 문제 풀 때 850번 건너뛰었고 851, 52도 건너뛰었다? 맞지? 건너뛴 기준이 뭐냐면 단순하게 순열과 조합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곤란한 케이스들이야. 건너뛴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응용하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건너뛴 경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물론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가 건너뛴 문제들 안에서는 있어. 846번이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요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웃한다라는 경우가 나오잖아. 우리가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안민혁과 성우진은 일심동체야. 얘네들은 떨어지면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앞뒤로 서줘야 돼. 근데 누가 앞에 오는지는 상관이 없어. 그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송우진과 안민엽이 이웃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줄을 세우게 됐을 때 송우진과 안민엽은 무조건 이웃해야 된대. 그러면 얘는 뭐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이웃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하는 애들 있지. 이웃하는 것을 한 개로 취급하면 돼. 다시 말하면 5명의 사람을 이웃할 거야. 줄을 세울 거야. 송, 안, 현, 마, 김 5명을 이웃하게 줄을 세울 거야. 근데 얘네 둘은 뭐라고? 일심동체라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럼 그럴 때는 얘네 둘을 한 명 취급해버리는 거야. 그럼 사람이 몇 명으로 바뀌어? 4명으로 바뀌어버렸지. 이 상태에서 줄을 세워버리면 돼. 그럼 뭐가 돼? 4 팩토리얼이 되겠지? 근데 다시 생각하면 송안, 안송 누가 먼저 앞에 오든 상관없다 그랬잖아. 근데 송안, 현마, 김으로 줄 서는 거랑 안송, 현마, 김으로 줄 서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끼리 서로 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추가로 등장을 해줘야 돼. 이때 2개가 다 필요하니까 곱으로 계산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을 내가 빼놓은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이웃한다. 확인되니?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이 추가가 되거든.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무슨 개념이 추가가 되냐면 여사건이라는 말이야. 여사건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사건이라는 개념은 이웃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야.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지. 우리가 지금 반 안에서 진짜 시끄러운 놈들 2명을 뽑아봐 하면은 송안이 뽑힐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린 2명을 뽑을 거거든, 이 중에서. 근데 진짜 시끄러운 사람 2명을 뽑아 하면은 무조건 송안이 뽑힐 거니까 한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근데 진짜 시끄러운 애들 말고 뽑아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네 빼고 나머지 중에 뽑으면 되잖아. 혹은 얘네 둘 중에 한 명과 다른 애 뽑으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뽑히는 경우 빼고 다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사건의 개념이야. 뭐뭐를 제외하고 남은 경우들 다. 그래서 여사건이라는 경우가 등장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야. 특정한 경우의 수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특정 경우의 수가 여사건을 만족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까 전에 우리가 썼을 때 송, 안, 현, 마, 김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송안이 이웃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찾았어? 4팩토리얼을 하고 송안끼리 자리 바꾸는 순서대로 나열되는 2팩토리얼을 곱해서 찾았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송과 안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야. 특정 경우의 수가 송과 안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라고. 이거를 빼고 나면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만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찾는 게 여사건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 모보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다 여사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겠어? 5명 그냥 마구잡이로 줄 세우는 5팩토리얼. 근데 이 중에 송안이 이웃하는 경우 위에서 우리 찾아놨지? 4팩에다가 곱하기 2팩을 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럼 5팩토리얼 120가지잖아. 여기서 얘네들 계산하면 48가지. 그래서 몇 가지? 72가지 경우의 수가 송과 안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개념에서 이웃한다는 이웃하는 것을 한 개로 취급하시고요. 그 하나를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시킨 다음에 걔네들끼리 다시 순서대로 나열시키는 경우를 곱하면 되겠죠? 확인돼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거는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찾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여사건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이해를 해줘야 돼. 요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어디 갈 거냐? 846번 눈으로 봐. 자, A, B, C, D를 5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와 B가 이웃해서 서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그랬지? 송안이 이웃하는 경우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5명을 중에서 A, B를 한 명으로 생각하니까 몇 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가 되는 거야? 4명을 세우는 경우.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 확인되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오잖아.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다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뭐야? A,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되겠지? 그 경우. 그래서 몇 가지? 2팩토리얼이니까 2가지. 그래서 24 곱하기 2 해서 몇 가지? 48가지.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바로 밑에 847번. 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을 한 줄로 세우죠.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서는 경우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여학생 2명을 어떻게 하면 돼? 한 명으로 취급하면 전체 인원이 몇 명으로 바뀌었어? 5명. 그럼 5팩토리얼을 하지. 그리고 여학생 2명을 다시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2팩토리얼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계산 결과 총 얼마? 240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살짝 바꿔봐. 여자 셋, 남자 셋이야. 확인돼요? 여자 3명이 이웃할 거야. 이웃할 거야? 여자 3명이 모두 다 이웃할 거야? 2명만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한 명으로 취급하고 전체 인원 4명으로 바뀌었지? 곱하기. 그래, 이 3명이 순서대로 나열되니까 뒤에 3팩토리얼을 곱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2명이니까 2팩토리얼 했잖아. 3명으로 바뀌니까 3팩토리얼. 요거 때문이야. 알겠죠? 좋아.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응용이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 요거는 잘 생각해둬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가 등장하게 될 거냐? 숫자를 나열할 거거든? 숫자를 나열하는데 0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의 나열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일단 0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나열이 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아까 전에 우리 1부터 9까지의 숫자 가지고 두 자리 숫자 만든다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 9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을 했었지. 근데 0부터 9까지라고 해. 숫자가 총 10개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0개 다 올 수 있나? 0은 빠져야 되지.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0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0이 포함이 돼 있으면은 최고 자리 있지. 최고 자리는 0이 오면 된다, 안 된다? 0은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0이 포함된 숫자가 나열하게 될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순열이냐 조합이냐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n개의 숫자에서 뭐 세 자릿수를 만든다 하면은 n개 중에 세 개를 뽑는 퍼뮤테이션을 사용하면은 그냥 바로 계산이 돼서 나왔잖아. 근데 숫자가 조합되어 있는 게 0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들 안에서 뽑아서 숫자를 만들어야 된다 하잖아. 그럼 그럴 때는 퍼뮤테이션에 이런 걸 쓰질 못해.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자릿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릿수에 해당하는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찾아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초에 했던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원시적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단순하게 0을 포함돼서 숫자가 나열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들을 하에 숫자를 나열하게 기권시키는 거.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자릿수를 만들어서 원시적으로 찾아줘야 돼. 이 특정한 조건이란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1부터 9까지 숫자를 가지고 있어. 0이 없잖아. 그럼 그냥 두 자리 숫자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짝수만 만들래. 이런 식으로 특정한 조건들을 주는 거야. 세 자리 숫자를 만들 거거든. 10의 자리 숫자가 무조건 홀수래. 그러면 우리 그냥 콤비네이션 쓰고 퍼뮤테이션 써서 만들면 10의 자리 숫자가 5가 나올지 4가 나올지 막 이런 거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원시적으로 문제를 풀어놔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 해보자. 0 여기 있는 걸로 해보자. 851번 보면 돼. 0, 1, 2, 3, 4, 5 6장의 카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이거 가지고 두 자리 숫자 만들 거거든? 그럼 851번에서는 처음에 그냥 두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시켰지? 그럼 이럴 때 원시적으로 풀으면 된다 그랬잖아. 두 자리 숫자 만드는 거잖아. 두 자리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10의 자리부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찾아. 여기 1, 2, 3, 4, 5 중에 들어갈 수 있지. 5가지 경우의 수를 그냥 찾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앞에서 한 장 썼잖아. 몇 장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 5가지. 그래서 그냥 몇 가지? 25가지.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서 3자리 만들려고 그랬지? 어떻게 하면 돼? 3자리 만들어. 뽑아. 그럼 100의 자리는 최고 자리 숫자 0 빼고 다 올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 5가지. 여기는 5가지. 왜? 앞에 한 장 썼으니까. 그럼 앞에 2장 썼으니까 여기 몇 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가. 이거 가지고 만들 거거든? 3자리 짝수 만들 거야. 오늘 마지막 문제 하자. 3자리 짝수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3자리 만들고 앞에는 아무거나 온다? 5가지? 0 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럼 여기 몇 가지? 5가지? 여기는? 그럼 3가지? 2가지? 자, 봐봐. 5가지 올 수 있다 그랬지? 내가 여기 2를 썼어. 아무거나 와도 되지? 0 썼어. 여기 무조건 모아야 돼. 4, 한 가지 올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1 썼어. 여기 3 썼어. 여기 뭐 올 수 있어? 0, 2, 4. 3가지 올 수 있잖아.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수가 달라져. 맞지? 그래서 지금처럼 특정한 경우, 짝수 같은 조건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얘부터 맞추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0이 이렇게 없잖아? 여기 몇 종류? 2종류. 2나 4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최고 자리로 올라가. 2나 4 중에 하나 썼잖아. 카드 한 장 비웠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2장 썼잖아. 여기 몇 가지? 3가지. 확인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0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근데 여기가 문제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0을 썼잖아? 그러면 여기 5가지 올 수 있어. 0 빼고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니까. 근데 0은 이미 썼으니까 남은 거 다 써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2가 오잖아? 여기서는 2도 안 되고 0도 안 되니까 숫자가 4개밖에 못 쓰지. 가지수가 달라지지.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하게 3가지가 아니라 만약에 0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3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0이 오는 경우 3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2가 오는 2 또는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0이 오면 여기는 0 한 가지밖에 안 되지.
그럼 여기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5가지, 2장 썼으니까 4가지. 그래서 총 20가지. 이래저래 여는 경우는 20개의 숫자가 만들 수 있구나. 그럼 여기 2 또는 4잖아. 2가지 올 수 있지. 하나 썼어. 여기는 0 안 되잖아. 그럼 2 또는 4 중에 하나 썼고 0은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겠지. 2장 썼잖아. 여기 몇 가지? 4가지. 다 곱하니까 32가지. 그러면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지. 더할 거야, 곱할 거야? 그렇지. 더해서 52가지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까지 간다고. 확인돼요? 그래서 이 0이 포함되어서 숫자가 나열되는 경우는 직접 따져야 돼. 이거 안 그러고 그냥 하려고 하면 니네 정답 다 틀려나가니까 무조건 직접 따지면서 하나씩 따져봐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한 게 우리가 어디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거냐면은 지금 얘기한 게 오늘 문제 골라가면서 풀 거야. 자, 154쪽에 유형 1번 하세요. 유형 3번 하세요. 유형 4번 하십시오. 5번, 6번 하십시오. 그 다음 유형 9번, 10번, 11번 하십시오. 그 다음 넘겨서 유형 13번, 14번 하십시오. 한 장 넘겨서 15번, 16번, 17번까지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숙제. 잘하는 거 체크해야 돼. 도대체 유형 점검이 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유형 점검 가면은 내가 또 문제 골라줘야 돼서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 내용들 선생님 지금 체크 다 했죠? 내가 예시 다 든 거야. 예시 든 것만 골라놨어. 니네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뺐어. 내가 얘기 안 한 거. 그러니까 한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나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기가 조금 곤란한 거, 선생님 이거 안 한 거 같은데요 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였지? 아까는 있었는데 특별한 자리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 특정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 없나? 이제 잘못 봤나? 아, 여기 있다. 유형 10번. 그나마 유형 10번 하나가 내가 안 한 거거든? 근데 유형 10번은 생각해보잖아? 특정한 자리에 고정돼 있다 그랬지? 그럼 그 자리 비워놓고 나머지만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리 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해봐. 다음 시간에 요거는 선생님이 한 번 더 문제 예시 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아니야. 유형 10번 그냥 빼. 다음 시간에 해줄게. 유형 10번도 빼. 굳이 얘기하지 말고 시킨 것만 하자. 그래야지 내가 숙제 제대로 안 하면은 소리 지르고 욕을 할 수 있잖아. 시키는 것만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그냥 유형 점검 전까지 유형별로만 잘라서 해갖고 오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나머지 유형들 다 얘기하고 추가로 몇 가지 조금 어려운 유형들 더 얘기해서 다음 시간에 끝까지 숙제 나갈 거야. 아시겠죠? 확인? 자, 오늘 얘기하면서 궁금한 거. 야, 이거 가능하면 이번에 숙제할 때 이 중에 뭘 만족할까 고민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것. 알겠죠? 그리고서 위에 있는 문제는 되는데 밑에 거 안 돼. 이러면 그거 체크해서 선생님 요거 뭘로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도 다음 시간에 같이. 다음 시간은 어차피 내가 얘기할 게 별로 없어. 남은 시간 동안에 너네 문제 풀게 냅둘 거니까 그 시간 때 그냥 계속 이런 질문들 사소한 거라도 다 하면서 확인하자고요. 알겠죠? 그 다음 우리 내일부터 산수만 시작이다. 일단은 내일은 얼른 와서 먼저 한번 해봐. 특별한 일 없으면 해보고 내가 1시간이면 되겠다. 뭐 2시간이면 되겠다. 해서 시간 조절해서 여러분들 오고 싶을 때 오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